안녕하십니까. 회복적 운동의 김수범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서브에이크로멀 스페이스에 대한 공간적 찝힘이라고 표현됐던 임핀지먼트를 설명하면서 결국 그 공간이 무한대의 공간이 아니라 한정된 공간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고, 그 공간이 어깨 운동이 펼쳐지는 벌림 각도 80도에서 약 90도가 되는 과정 안에선 굉장히 협소해지는 기준을 가져가게 된다고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제가 이 슬라이드로 돌아온 이유는 우리가 이런 공간적 배경을 통해서 공간의 크기만 선생님들이 조금만 알고 계신다면 다른 운동들하고의 연결을 한 과정 안에서 해도 되는 운동과 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의 운동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이 부분들을 한 번만 더 설명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가 에이크로미온이라 그랬고 휴머러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결국은 견봉과 공간의 높이를 표현한다는데, 이게 최대가 9mm고 최소가 7mm 정도로 나온다라고 임상적으로 제가 표현을 드렸고, 그 과정 안에서 서브 에이크로미얼 벌사라고 하는 두께에 대한 기준이 위치마다의 편차는 있지만 약 2에서 3mm 정도가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을 메우고 있는 수프라수피나투스라고 하는 극상근 힘줄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 5에서 6mm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이 공간이 벌림 각도 80도 또는 90도 정도 내외의 각도를 갖게 되면 공간적 그 크기가 약 2.5mm 또는 2mm에서 3mm 정도 내외로 극단적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슬라이드를 보여드렸던 게 요거였죠. 자, 그러면 내 어깨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 극상근의 두께와 서브 에이크로미얼 벌사라고 하는 윤활집의 두께가 미니멈 7로만 놓고 보더라도 요 기준에서 약 2.5mm 정도의 높이를 차지하는 한 8에서 90도 정도 되는 벌림 각도가 되게 되면 어깨 공간은 물리적으로 가장 높은 데에서 가장 낮은 공간적 위치를 가져가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로테이터 커프 운동할 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운동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동작이에요. 이런 동작. 두 번째가 이런 동작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둘 중에 어떤 운동은 로테이터 커프로서 좀 타당성이 좋을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운동은 로테이터 커프 운동으로서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을까요? 이 상태의 자세는 서브 에이크로미얼 스페이스라고 하는 견봉과 공간이 가장 높은 영역대인 거죠. 즉, 공간적 크기가 크다라는 의미죠. 근데 벌림 각도 90도의 개념에서 팔굽관절 굽힘해놓고 외회전, 내회전 한다는 건 이미 최소의 견봉과 공간의 높이를 가지고 극상근을 이미 찝어놓고 긁는 것과 같은 현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은 어떤 걸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관절을 연결하고 있는 조직들이 어떤 공간을 필연적으로 지나갈 텐데, 그 지나가는 과정 안에서의 공간적 크기가 동작의 각도가 수행되는 과정 안에서 변화도가 어떤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결국 관절의 역학적 스트레스에 따른 손상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제가 회전근개 운동 중에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회전근개 운동이 있습니다. 그 동작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일단 이유 불문하고 역학적으로 극상근에 대한 위치나 또는 서브 에이크로미얼 스페이스에 대한 공간적 크기가 가장 협소한 상태의 구조를 가지고 운동을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상태에서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공간적 크기가 제일 큰 상태예요. 그러니까 외회전 운동에 대한 방식을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최적화된 상황의 공간의 크기와 회전근개에 대한 정상적인, 즉 해부학적 자세에서 가로면에서 내회전, 외회전에 대한 기준들을 구심성과 편심성으로 끌고 가기에 굉장히 좋은 동작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팔을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견봉과 공간의 위치는 가장 협소한 상태인데, 극상근의 기준점에서 놓고 보면은 어깨 및 공간이 찝힌 상태로 거의 긁는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실제 어깨 손상이 있는 고객들 같은 경우는 극상근 손상이 있는데 이게 될까요?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재활 운동으로서는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상적인 사람들의 경우는 어깨가 돌아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위치가 계속 하다 보면 어깨뼈의 기능적인 부분에 불편함이 오히려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에 대한 기준은 결국 어떤 뼈가 어떤 뼈를 가서 연결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결된 여러 연부 조직들이 합쳐졌을 때 어떤 공간을 통과하는 그
조직들의 상태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앞으로 트레이닝을 관철시키는 능력을 키워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동 자체가 갖고 있는 기준은 모두 다 좋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을 수 있으나 어떤 사람에게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는 맞으니까 너는 해도 된다, 너한테 안 좋은 건 나한테 안 좋을 수 있다의 개념이 아니라 너의 상태의 기준에서는 이 운동이 조금 불리할 수 있으니 이 구조를 기준으로 조금 우회 전략을 짜보자 라는 개념이 접근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운동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고객을 리드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고객도 그 운동을 배우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좀 더 몸에 대한 안정감이나 운동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걸 체득했을 때 꾸준한 트레이닝에 대한 기준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동은 결국엔 연결입니다. 이 연결되는 구조들을 선생님들께서 모르면 운동 자체의 다음 동작은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걸로 가야 될 텐데, 우리가 PT를 하는 이유는 고객한테 필요한 운동을 제안하기 위한 거지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즉 인포메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하기 위한 개념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전 편에 안내드렸던 서브웨이크로말 스페이스에 대한 공간적 크기에 대한 배경 지식을 충분하게 기초적으로 암기를 하시면 이후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외회전 운동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일단 얘는 믿고 걸으셔도 됩니다. 의심되시거든 직접 해보세요. 어깨가 얼마나 불편해지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부학적 운동의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